자, 손우특강 영어 테스트 1편의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적 제한, 좀 이따 이제 b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 평가되는 직원의 가치. 맞죠? 여러분들의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이 상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가 참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참 어려워요. 직원의 어떤 급여를 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가격으로 비용으로 뭐 이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내가 여기 회사 가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요 라는 걸 통해서 마치 부동산처럼 여기 나온 얘기, 부동산처럼 경쟁 제한하는 것이 이 회사 입장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개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rritating, 이제 성가신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이제 짜증나는 정도의 뜻이죠. 그리고 첫 문장부터 되게 좀 독특한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 좀 이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첫 문장. 자, strategy는 뭐 전략 당연히 아는 거고요. proposition이 이제 과제나 제의란 표현으로 여기 언급이 됐는데 원래 이게 별표 치고 나왔던 단어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별표 치고 나왔었어요. proposition, 과제 혹은 제의. universally, 네, 보편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variable, 또 나오죠. 우리 앞선 지문에서도 변수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determine, 뭔가를 딱 결정하는 거.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dicator가 indicate, 나타내다, 가르치다 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indicator, 나타내는 것. 그래서 지표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별표 치고 나온 appraise 외워두세요. 이건 외워두세요. 평가하다. 그냥 나온 적 엄청 많고요. B들은 뭐 알았어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제시 가격. 보통 이제 입찰 같은 거 할 때 bid라고 하는데 주식에서도 쓰는 표현이고요. 호가. 한번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문장 일단 주제문이기도 한데, 이 첫 문장 구조를 모르면 특히 이제 이 친구죠. 여기 as. 이제 여기 해석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정도, 한 번만 더,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필기해 두세요. 이 네 가지 정도가 한 90%, 95% 정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구조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처럼 앞에 as가 붙을 수도 있고 여기 as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용사나 혹은 관사 없이 명사가 경우에 따라 부사가 오기도 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때 as는 놀랍게도 뭐뭐 하는 것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올도의 느낌으로 쓰이게 됩니다. 와우.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니까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와요. 알겠죠? 선생님 강의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에 한 번 나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거의 매해 한두 번씩은 꼭 나오는. 알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 as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원래는 as 앞에 이 중간에 이렇게 형사와 명사가 튀어나오고 옆에 앞에 as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럼 앞에 거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 하다. 정리됐나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좀 성가시긴 하지만 그게 for an individual, 어떤 한 개인이 to go to all the effort, 이게 이제 모든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게 참 성가시긴 하지만 하면서 그게 뭐냐면 get a competing offer,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인 거죠. 경쟁 제한. 그러니까 너는 얼마 줄 건데요? 너는 얼마 줄 건데? 이 경쟁 제한을 얻는 게 좀 성가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et me explain, 제가 설명 좀 하게 해주세요. Why? 도대체 왜 여기서 그것이 그 경쟁 제한이 such an effective strategy, 그렇게 효과적인 어떤 전략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경쟁 제한. 끝.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생님 팀원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지금 팀원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까지 포함하면 우리 팀이 5명인데, 네. 네, 난리가 나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선생님이 우리 팀원 중에 팀장님을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다른 업체에 뺏길 뻔했는데, 우리 팀장님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인품도 정말 뛰어나시고요. 선생님보다 한참 연배십니다. 우리 팀장님을 이제 모시려고 제가 이제
저기 다른 업체에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만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뭔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Appraising an individual's value. 자, 별표 치고 나좀 외워두자고 했죠. 평가하는 것은 하면서 ing가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고 ing가 주어 역할하니까 단수 취급하면서 동사 is가 나온 겁니다. 선생님 핑크색이나 빨간색 쓰면 어법적인 거라고 했었죠. 이 인력시장, workforce, 인력시장에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를 평가한다 라는 것은 it's a very difficult proposition.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딱 보고 이게 뭐 이 사람이 대단하다, 능력치가 S급이다, A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좀 어려워요. There isn't an exact amount. 정확한 양은 없어요. 어떤 양이냐면 보편적으로 fair, 공평하다, 공정하다. 어떤 주어진 이 job title.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아까 예를 들어 또 어떤 팀장님이다. 뭐 우리 학원의 부원장님이다. 우리 학원의 뭐 강사 A다, 강사 B다. 아니면 선생님 이제 어시스턴트다 하는 이런 직함에 어떤 주어진 직함에 대해서 지불하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부원장은 얼마, 팀장은 얼마, 뭐 사장은 얼마, 대리는 얼마, 과장은 얼마라는 딱 정해져 있는 보편적인 전 세계 어딜 가나 정해져 있는 기업 어떤 가격은 없다고요. There are too many variables.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죠.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이 팀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 팀의 성향에 따라서 이해됐죠? 선생님 사촌 동생도 한 명인데 선생님 사촌 동생이 안 되겠죠? 뭐 팀이 너무 좁혀지니까 이게 등산 브랜드에서 이제 그 AS 팀에 있거든요. 이제 그 팀에서 뭐 선생님 사촌 동생이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그 팀에서 AS 팀에서 어쨌든 그 사촌 동생이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 팀장이 야, 너희 부서는 왜 매출이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는 AS를 해주는 순간부터 뭐예요? 매출이 마이너스인 팀인데 그러면 AS가 들어오면 AS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회사의 그 팀에서는 그러면 매출을 높이는 방법인데 참 역설적인 거죠. 그 팀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평가 지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해됐죠? Therefore, 그러므로 companies, 회사들은 do their best,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To determine competitive pay, 경쟁력 있는 어떤 pay, 어떤 임금, 이 돈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요. Through salary surveys or other data.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회사의 어떤 임금에 대한 그런 조사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데이터들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금액 얼마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하면서 원래 이제 원문이 밑줄 의미 문제였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핵심이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그건 과학이라기보다는 즉 객관적인 이 얘기예요. 객관적인 과학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그죠? F는 MA가 미국 가면 F는 M 제곱 A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 과학은 전 세계 어디나 가나 똑같죠. 객관적인.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art, 예술의 영역이다. 예술의 영역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비교를 통해서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원문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이거죠. 직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좀 주관적인 과정이다. 비교를 통해서 가장 잘 뭘 통해서죠? 비교를 통해서 가장 잘 handled, 다뤄질 수 있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초상화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야, 모나리자가 이래서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모나리자가 짱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 말을 이번에는 어떤 이제 부동산의 비율을 좀 드는 건데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끼워 넣기도 괜찮고요. 갑니다. 즉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의 방법은 is similar 비슷한데 to how you appraise a house 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비슷합니다. 이것도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그 아파트 하나만 딱 놓고 절대적인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치동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과 다른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 그 옆에 아파트 가격이 30억이야. 그러면 이 대치동은 뭐 35억이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지만,
여기는 역과 거리가 걸어서 갈 수 있고 여기는 저기 버스로 한 3정거장 가야 돼. 그러면 한 5억 차이는 나야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마치 직원도 똑같다는 겁니다. 갑니다. One of the best indicators of home value, 이 주택 가격의 가치의 최고의 지표 중 한 가지는 하면서 one이 주어고 여기 이제 is가 동사죠. is to see what other houses have sold for. 그렇죠. 다른 가격들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는 거죠. 그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When you have other competitive offers or bids on a hom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뭐 5억에 팔지 10억에 팔지 고민하고 있어. 근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 희망사항이죠. 내 10억에 팔고 싶어. 근데 살려는 사람이 막 3명, 4명, 뭐 10명 이렇게 돼. 막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 와. 나는 이제 10억에 팔려고 했는데 저한테 파시면 제가 11억에 드릴게요. 그럼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1억에 팔려고 하는 거겠죠. 즉 여러분이 다른 경쟁력 있는 offer, 제안이나 아니면 이 집에 대한 다른 호가, bids를 받는다면 it sets its value in the market. 그 안에서 시장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So the more unlike other homes. 그러니까 다른 집들에 대해서 뭔가 비슷하지 우리 정해져 있는 표현이 나왔죠. 이거 체크 좀 해놓을까요? 더 비교급. 그래서 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집들에 대한 어떤 비교 가치가 더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 집이 굉장히 독특한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골에 있어. 옆에 비교할 집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됐죠? 아니면 우리 집이 지하 1층인데 이 동네에 지하 1층에 있는 집이 단 한 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이 집들과 같지 않다면 the more difficult it is to appraise. 평가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거죠. 나랑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없네? 내 집과. The same is true for employees. 직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똑같다고 해놓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한 번 더 형광펜. The best way to establish value. 나의 가치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see competitive offers. 나랑 비슷한 직군에 있는, 내가 다른 학원에 있는 나 정도 이 급의 사람이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전체 요약 한 번 더 가볼게요. Appraising employee value. 직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is uncertain, 불확실하고, 그리고 subjective, 좀 주관적입니다. So, 그래서 like in real estate, 자, 부동산을 이렇게 real estate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은 property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부동산처럼 가장 reliable,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지표는 comes from competing offer, 서로 비교하는 경쟁 제안을 통해 오고요. 그런데 그 경쟁 제안은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be willing to는 기꺼이죠. 기꺼이 지불할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비슷한 이 시장에 있어서 이 재능,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 제공하고 있나. 그래서 아까 팀장님 예로 들었잖아요. 그 다른 회사에서 이만큼 급여를 드린, 그럼 저는 이만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을 모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죠?